네, 2023년 12월 17일 이정훈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드는데 위원장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앉힐 것이다 라는 전망이 아주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느냐? 비상대책위원회로는 윤석열을 심판을 하고 그래야만 다음 총선은 이재명 심판 구도를 만들어서 보수 정당이 이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는 박근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미래의 희망주인 한동훈을 제2의 장성민, 즉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한 후 책임을 물어서 해임한 장성민 씨 같은 그런 처지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12월 18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재는 당대표 권한대행이죠. 국회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엽니다. 여기에서 총의가 모아지면 비상대책위원회에 출범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앉히겠죠. 지금 윤재옥 원내대표가 하는 발언을 쭉 들어보면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찬성한다 이런 쪽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걸 투표를 해보지 않았으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그런 쪽으로 이렇게 쭉 대충 지도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거론하는 세력들은 2012년 가장 성공적이었던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를 거론합니다. 이 박근혜 비대위는요, 2007년 선거인가요?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정동영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할 때 바로 광우병 쇠고기 촛불 난동 사건이 일어나죠. 지금은 다들 난동이라고 가짜뉴스 갖고 했다고 하곤 하지만 그때는 그거를 맞설 수 있는 호기로운 보수가 없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청와대 뒤에 있는 뒷산에 올라가서 저 멀리 서울시청 광장에서 들려오는 아침 이슬 노래를 들었다고 할 정도로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했으니 계속 밀리죠. 그런 상태에서 2010년 천안함 사건을 당하고 그랬으면 그 절호의 기회인데 참 그때 제가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하면서 천안함 사건 저도 잘 모르죠. 처음 터진 거 정보도 제한 상태에서 천안함 정치학이라는 책을 나중에 쓰게까지 될 정도로 몰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이명박식 보수는 실패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했고 천안함 정치학의 부제를 이명박식 보수는 왜 실패했나 이렇게 달면서 내게 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 대통령은 또 연평도 포격전을 당하고 그리고 치른 재보궐선거 그리고 그 직전엔 지방선거에서 모두 패합니다. 특히 컸던 게 2011년 재보궐선거죠. 그래서 보수가 무너진다라는 절박함이 있을 때 이명박 후보하고 경쟁했다가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이명박의 정적이죠. 그러한 박근혜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옹립을 합니다. 그러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그때 제 기억이 맞나 그때 차떼기당 사건까지 일어났었죠. 정치자금을 여러 기업들로부터 받았는데 현금으로 받아야 되니까 현금도 양이 많으니까 그냥 차를 한 대 몰고 와서 그냥 주면 그 차를 몰고 가는 걸로 차떼기를 한 거죠. 그 돈을 쓴 게 드러나서 뭐 그래서 새누리당이 초토화됐는데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추징금 등이 있어가지고 아예 그 당사도 다 팔아버리죠. 한나라당에서. 그래서 천막 당사를 만들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당을 끌고 나가는데 그 다음 2012년 선거에서 과반수를 획득하면서 큰 반전을 만들고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주 가장 성공적인 비대위원장으로 꼽습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 성공적으로 꼽는 것이 2016년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으로 한 총선에서 한나라당인가 새누리당이 이기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박근혜 후보가 당선돼서 보수가 우세했을 때 민주당은 상당히 위기였죠. 그리고 2016년 20대 총선이 다가왔을 때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물러나고 김종인 씨를 민주당이 비대위원장으로 모셨죠. 그리고 김종인 씨가 거의 정권을 행사한 결과 그 총선에서 110대 105로 민주당이 승리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성공한 비대위로 꼽힙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서 2020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인가 처참하게 무너지죠. 보수당이. 그리고 난 다음에 김종인 씨, 민주당 비대위원장 했던 김종인 씨를 모셔가지고 1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서울시장 등 지방선거하고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여기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었습니다. 자, 김종인 선생은 민주당과 국힘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비상대책위원장을 해서 승기를 잡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성공한 비대위원장이고 성공하지 못한 비대위원장도 많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이 세 건의 비대위원장은 당시의 권력과 대척점에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이명박 정권이 처음에는 굉장히 인기 높게 출발했는데 광우병 촛불 난동 사건을 제대로 대처 못하면서 무력했고 북한한테 천안함 도발, 연평도 도발을 당했는데 하면서 질질 끌려가면서 아무 대응도 못했잖아요. 그 무능력이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무너져갈 때 그의 정적인 박근혜가 나와서 이명박 심판을 해준 거죠. 때문에 그 다음 총선에서 보수당이 이길 수 있었고 김종인 씨는 똑같이 민주당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한테 패한 문재인이 이끄는 그런 걸로는 안 된다 하면서 민주당을 거의 독재적으로 바꿔놓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아주 강력한 여소야대 국회를 장악하게 할 수 있었던 기반을 만들어줬죠. 그러한 김종인 씨가 2020년 총선에서 대패를 또 해가지고 정신이 없는 국힘당이 전신인 무슨 당인가요? 그걸 이끌면서 보궐선거하고 지방선거를 이겼고 또 그 덕택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뭔가 하면은 그 기존의 자기 당 문제점을 비대위원장이 해결했다는 겁니다. 다른 실패했다고 평가되는 비대위원장들은 그걸 못했던 거죠. 자,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하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듣는 바로는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사람입니다. 그전에도 지금은 영분이지만은 김건희 여사하고 카톡을 주고받고 업무상 문제로 주고받을 정도로 상당히 가깝고 윤 대통령이 뭐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한 번도 노를 한 적이 없고 네 하고 폴더 인사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죠. 지금 검찰총장 이런 사람과 더불어서 전형적인 가장 성실하고 착실한 윤석열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으로서 지금 윤석열 모순이 극에 달해 있는데 그걸 처리할 수 있을까요? 박정희의 모순을 JP가 처리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JP도 박정희의 모순을 처리하려고 하다가 결론적으로 자리를 떠나게 됐을 때 자의반 타의반 떠난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든 이번에 국힘당에서는 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면 부산 엑스포 실패, 그 다음에 뭐 김건희 영부인 문제 이런 윤석열 리스크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응징 같은 걸 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굉장히 유능하고 인기 있는 한동훈 씨는 사그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꼭 이 양반을 해야 되느냐. 박근혜, 김종인처럼 당시에 당대표하고 당을 실제로 이끄는 리더하고 충돌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박명규 장관은 취임시킨 지 3개월 만에 사퇴를 시켰고요. 이게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지금 수도권에서 지난 총선에서 국힘당 보수당이 참패를 했죠. 서울과 수도권에서. 서울도 문제지만 수도권이 문제인데 이 수도권에서 가장 큰 서울하고 인천을 제외하고 나면 수원인데 수원에 5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5개 지역구에서 전패, 전부 다 민주당이 다 차지했어요. 수원은 상당히 소득이 높은 지역인데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원을 어떻게 하면 거기는 원래 남경필 씨가 있어갖고 수원은 거의 보수 세력권이라고 봤는데 전패를 했습니다. 그 남경필 씨가 아들 문제 등으로 이제 나가고 난 다음부터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수원을 되찾기 위해서 수원 출신인 박문규 장관을 어떻게 보면 경력 세탁해 준 거죠. 장관 3개월 하루에 나가면 우리도 장관이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한번 되찾아 봐라 라는 건데 수원에서는 수원 지역 출신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이 방 장관은 수원 수성고를 나왔고 서울대 영문과를 나왔으니까 한번 밀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나. 그러고 나서 이제 산자부 장관으로는 통상 전문가인 서울대 경제과를 나온 누굽니까? 하도 장관을 바꾸니까 안덕근 씨를 임명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현재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하고 통상하고 에너지 3개 부를 합쳐놓은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산업국가가 돼서 충분히 큰 나라에서는 국가가 산업을 이끌 게 별로 없어요.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무슨 화학산업 다 민간들이 하고 있는데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봐야 한국전력이 하는 거, 가스공사 하는 거, 원자력, 그 다음에 도로공사는 뭐 좀 국토교통부가 빼고 나면요. 가만히 보면은 국가가 이끄는 산업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잖아요. 그 민간 기업이 수업 필요하지만 국가가 개입해서 안정적으로 에너지는 제2의 안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이 좀 상당히 위기인데 수출을 산업과 묶어놓은 게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무역을 가지고 적국이나 가상적국을 제재를 하는 데 쓰잖아요. 무역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무역을 갖고 이 외교 수단으로 쓰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국가에 상당히 중요한 건데 대통령도 그래서 지금 무역이 잘 안 되니까 무역의 날 행사에 참여해서 무역을 옛날 박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처럼 수출 진흥 확대를 하자 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각을 한 거 하면서 통상교섭본부, 무역을 담당하는 본부장을 장관에 앉혔는데 이게 무역을 진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수원에 수성고등학교 나온 장관을 출마시키기 위해서 빼내면서 이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을 진흥하기 위해서 올렸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수출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우리 에너지 문제인데 에너지 자원 분야의 사람은 장관으로 안 앉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원자력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원자력 분야의 사람들을 장관으로 안 앉히고 통상으로 간다. 이거는 지금 큰 대통령이 어디에 방점을 두고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빼내고 급히 메꾸기에 바쁘다는 그런 인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수원을 되찾고 싶다는 건데 그래서 방 장관을 투입하고 범죄심리학으로 이름을 날린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투입하는데 글쎄 이게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심판론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번 비대위에서 그러면 가능하겠지. 근데 윤석열 친위 부대가 움직인다면은 자칫하면 이 아까운 사람들이 실패하면서 또 수원을 놓치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참 직접 개입해서 이번 총선에 이기고 싶어 한다는 그 열망은 이해합니다만 그걸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심판해라. 전두환도 옛날에 6.29 선언할 때 노태우가 하라고 안 한다고 하는 걸 억지로 밀어붙여서 네가 나를 쳐라, 나를 밟고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 덤비는 가장 위기의 선거에서 정권 재창출을 하지 않습니까? 6.29 선언으로 전두환 씨가 전두환 심판을 했기 때문에 대선에서 이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이 윤석열을 책임을 묻겠다고 치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구도를 만들어준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지금처럼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적어도 전두환과 노태우는
나이는 2살 차이 나지만 동기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노태우가 전두환을 물론 얘기를 듣고 6.25 선언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을 수는 있었지만 한동훈 씨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든 6.29 선언으로 전두환 심판을 하고 비대위를 만들어서 이명박 심판을 하고 김종인 씨처럼 그때의 당 지도부를 심판해야만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지난 역사를 보면서 드러나는 하나의 사회학적 분석인데 이 분석을 윤 대통령이 무시하겠다고 가거든요. 윤 대통령 실패는 별 문제 아니에요.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실패하고 나서 자기가 앉혔던 장성민 미래무술기획관인가를 해임했는데 장성민 씨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실패한 거 외에는. 근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도였잖아요. 그한테 전권을 준 것도 아니고.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유치후 행위를 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었는데. 그러면 나중에 총선 지고 나면 한동훈한테 책임을 물을 건가요? 그때 또 여수야대가 만들어지면 윤 대통령 자체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대위로는 윤석열 심판을 스스로 받고 총선으로 이재명 심판하는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한동훈은 이명박한테 나를 세운 박근혜가 아니다. 그리고 이 괜찮은 후보인 한동훈을 제2의 장성민으로 만들지 말라. 총선에 이기려면 스스로 망신을 당하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된다. 전두환 대통령이 6.29 선언을 하라고 얼마나 압박을 넣었어요. 노태우가 안 한다고 하는 걸 내가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하니까 노태우가 6.29 선언을 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하면서 정권 재창출을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도 윤 대통령이 모른다면 좀 답답하네요. 참 아이디어를 내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국민의힘 여전히 윤석열한테 끌려다니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